인사드리겠습니다. 김중현 강사입니다. 앞에 이광섭 법무사님이 아마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많은 얘기를 드리기보다는 지금 우리 수험생분들이 어쨌든 1차를 통과하시고 나서 이제 2차를 가실 거잖아요. 그럼 이제 1차를 좀 집중적인 학습을 하실 건데 2차를 바라보면서 1차를 하신다 그러면 1차는 좀 전략적 학습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기출 자료를 제가 해설로 지금 나눠드렸죠. 계속 저는 증명을 해요. 1차는 전략적 학습이 된다라는 걸 증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 해설 같이 보시면 2페이지에 있죠. 강평을 같이 했는데 올해 법무사 기출 문제로만 뽑히는 게 29문항입니다. 40문항 중에 29문항이 순수 기출 지문으로 뽑히거든요. 잠시만 정리 좀 할게요. 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 네, 이 자료예요. 이 자료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자료입니다. 그래서 반갈로 1번 보시면 40문항 중에 29문항이 기출 지문만으로 정답이 뽑혀요. 그러면 기출 분석을 일단 완벽하게 하시면 1차는 민법은 충분히 통과되는 거죠. 그리고 아마 말씀하셨을 거예요. 반갈로 2번 보시면 5개년 최신 판례 필수죠. 여기서 6문항이 정답을 뽑혔습니다. 그럼 토탈 합쳐서 35문항이네요. 더 맞으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없어요. 그러면 1차는 조문이랑 판례를 집중 학습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만을 위한 교재를 작년부터 만들었던 거예요. 조문 판례집에서 500페이지짜리를 만들고 이거는 지금부터 시험 전까지 끝까지 돌리는 거죠. 돌리고 싶으신 만큼 돌리면 돼요. 5번 돌렸는데 떨어진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30문항은 무조건 맞춰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본 학습을 하셔야 되잖아요. 1차 전담용 교재를 하나 잡았으니까 기본서 학습이 하나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기본기를 잡고 기본기를 통해서 차근차근 가면서 그 다음에 조문 판례집 이 기출책으로 계속해서 추가적인 1차 학습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양트랙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권으로 1차를 다 한다?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스타일이 안 맞아요. 법무사는 그게 안 맞습니다. 2차로 끼고 거기에 1차를 밑바탕으로 까는 학습을 조금 더 추천드려요. 왜냐? 우리가 교재 하나를 가지고 와 요거는 1차용, 요건 2차용 구별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뭐하러 그럽니까? 그냥 2차용 교재 잡고 1차용 교재를 잡고 두 가지를 동시에 들어가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2차가 좀 아울렀다 그러면 1차를 마무리 시즌에 계속 돌리는 거죠. 한 3개월 동안. 좋은 판례집 교재만 주구장창 돌리면 올해 35문항이 이렇게 맞춰집니다. 맞춰져요. 그러니까 저는 더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1차 학습은 별거 없다. 기출 맞춰오시라. 공부한 거 맞춰오시라. 아는 거 맞춰오시라. 근데 가장 많이 틀리는 게 기출입니다. 기출. 그러면 이게 기출인지 아닌지 일단 아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출지문인 걸 아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10개년이든 뭐든 기출 정리된 정제된 교재를 쭉 한번 보시면 되잖아요. 그걸 1년 동안 주구장창 돌리시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지금까지 안 하셨으니까 조금 1차가 힘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를 들면요. 제가 뒤에 계속 넘겨보실까요? 해설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1문의 인차인 지매청인데 해설을 달 때 다 이렇게 다는 거죠. 기출 파트. 기출지문 정답 결정입니다. 3번. 극빈출을 자랑하죠. 탑3예요. 탑3. 뒤에 계속 넘겨보시면 이걸 체크를 하나씩 다 해드렸습니다. 지문 하나하나씩 기출이 언제 나왔나, 어떻게 나왔나. 그러면 지금 보이는 시험 영역이 보이잖아요. 변호사 시험, 법무사 시험, 법원행시 시험, 법원승지 시험, 법원집 시험. 5개 분야의 10개년을 정리해서 500페이지짜리 정제된 교재를 만들어서 1년 동안 계속 봅니다. 그리고 2차 교재는 기본서 하나 딱 잡으시면 되잖아요. 뭐 어떤 강사님들 교재를 잡든 상관없죠. 상관없죠. 왜냐면 거기엔 다 자기 이제 스스로 강사들이 하고 싶은 다양한 얘기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청구근거, 항변근거, 나는 요건사실론으로 학습하겠다. 그건 자유입니다. 아무리 청구근거, 요건사실론을 잡아도 의미가 없어요. 그게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나중 되면 다시 다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1차를 함께 먼저 시작한다고 할 때는 부담감을 좀 내려놓으면서 편하게 공부
공부하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2차 중심의 1차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1차 중심의 2차가 있을 수 있는데 2차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라는 겁니다. 2차는 나중 되면 다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차를 하실 때 2차는 요런 게 2차용이구나.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체계를 가지고 있구나.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즉 체계 잡는 게 사실 가장 힘들어요. 체계 잡는 게 가장 힘듭니다. 채권 가지고 체계를 잡는 거고 물건 가지고 체계 잡는 게 상당히 힘들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우리네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그렇죠. 호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기 좋아서 서 있는 것 같아요. 어때요? 그렇죠. 호의 관계가 아니죠. 법률 관계예요. 그럼 법률 관계 찍었으니까 그럼 법률 관계에서 우리 수험생분들은 과연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길래 그렇지? 권리자. 그렇죠? 그럼 그 권리 근거를 찾는 게 민법에 있어요. 근데 그걸 기본서를 보지 말고 법전을 보면 있단 말이에요. 치트키가 있잖아요. 그렇죠? 커닝페이퍼가 법전에 딱 있는데 조문을 안 보신다? 차라리 저는 조문을 봅니다. 조문에 이런 게 있구나. 찾는 연습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저는 의무자잖아요. 그렇죠? 의무자.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의무를 이행하고 있구나. 이런 법률관계부터 시작해서 그 체계는 계속해서 잡아 나가셔야 돼요. 근데 민법이 가장 어렵습니다. 민법이 가장 어려워. 민법은 체계 자체가 워낙에 방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공부를 시작하실 때 그거 잡아가면서 들어가면 처음에 지치십니다. 호흡도 길죠. 양도 많죠. 근데 체계가 중간까지 가는데 안 잡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중간에 좀 공부했는데 이제 좀 할만하니까 대리가 우리 수험생분들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좀 할만하니까 소멸시효가 나의 발목을 잡아요. 그리고 이제 좀 할만하니까 물건 들어가서 그냥 주저앉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좀 탈피하려면 리프레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거면 조금 편하게 볼 수 있는 교재, 만화책 같은 느낌으로 편하게 볼 수 있는 교재 하나를 반드시 옆에 두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걸 좋은 판례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강의했을 때는 제 교재가 없었는데 중간부터 시작했거든요. 올해는 무조건 투트랙으로 그냥 가야 되겠다. 기본서 한 권, 무조건 1차 전담용 좋은 판례집 한 권. 그리고 좋은 판례집은 그냥 1년 내내 주구장창 돌리게끔 해가지고 최소 30문항은 무조건 맞추게끔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2차로 안내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2차에서는 리셋 버튼을 누르고 자 다시 시작할까? 그쵸. 시간 많아요. 다시 시작할까? 괜찮습니다. 그때 체계 잡으면 돼요. 문제는 왜 그게 가능하냐? 좋은 판례집에 사례 기출, 2차 기출 체크를 다 해놨어요. 조문이랑.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2차에서 배열만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제 공부 방법론은 이게 답니다. 간단한데 이게 힘든 거죠. 간단한데 너무 당연한 걸 우리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수험생들도 당연한 걸 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 주셔서 기출은 무조건 알아야지라는 겁니다. 아는 맛이 무섭죠? 맞습니다. 아는 걸 틀렸을 때 가장 슬프죠. 슬프죠. 공부했는데 틀린 거 가장 슬프죠. 내가 왜 틀렸을까? 제일 경계하는 거예요. 가장 슬픈 겁니다. 알고 공부하고 다 해왔는데 나 틀렸어. 모르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열심히 공부했는지 오로지 점수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이 정도로 딱 하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몇 가지 질문을 받고요. 저는 자리에 물러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